돈의 시나리오, 돈 공부는 처음이라. 또 최근에 돈은 너로부터다의 저자이시죠? 전업투자자 김종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작년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요. 네. 사실 작년에 뭔가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연차로 19년 차 네. 주식시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셨는데 네. 지금 2024년도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인가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찾고 꾸준히 매매하면 돈을 벌고 안 벌고보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확실해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지금 돈을 벌었던 시기가 딱 요 시기 때부터였거든요. 단기 매매 2009년도부터 2009년. 네,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박스장도 나오고 또 상승장도 나오고 또 이제 코로나 위기장도 나오고 또 네. 상승장도 나오고 또 지금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시장을 보면 사실 부동산이랑 여기랑 비슷한 게 뭐죠? 우상향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첫 번째 투자는 펀드로 하셔도 좋다 봐요. 2024년 정도는. 네. 저도 펀드로 시작했고 그래서 펀드 투자에 대한 방법은 코스트 레버리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제 책에도 있고 강연에도 있으니 네.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 펀드를 첫 번째로 가입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두 가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를 치던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박스를 쳤잖아요. 네. 여기 안에서 밴드를 그리면서 가던가 아니면은 위기가 오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중에 하나는. 뭐 여기서 전고점 돌파해서 바로 갑니다라는 전문가는 100명 중에 10명이 안 될 거예요. 뭐 저도 관점인 거고. 네. 그러면 24년은 둘 중에 하나겠죠. 박스를 치거나 폭락이 나오거나. 그냥 폭락이 나오면 어디쯤까지 빠지냐. 저는 반토막 전략이라고 했으니 네. 1600 라인 정도까지는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 선에 여기서부터 이제 큰 돈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박스를 친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3개월 동안 또 무수히 많은 사이클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그냥 또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성장을 하실 거고 다음 박스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시장을 이기는, 즉 주식시장 안에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개인마다 다른데 내가 박스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만 할래. 그러면 거기서 번 돈은 다 모아놨다가 내가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제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저점 그 타이밍에 들어가겠다. 맞아요. 사이클의 바닥까지는 내가 일정 부분 자금은 안 쓰겠다.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제가 코로나 위기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수준의 돈을 벌고 나면 20억에서 40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주식시장 안에 투여를 하거든요. 네. 안에서 이상의 돈을 많이 밖에 빼져 있어요. 부동산에도 많이 부동산에도. 빼져 대출 없이 이제, 예, 이제 위기 오면 그걸 대출 받아서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런 형식으로 밖으로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랑 포트폴리오가 저도 좀 비슷해요. 비율이 보면 네, 예전에는 한 40억 넘어가는 50억 순간까지는 주식의 포트가 거의 압도적으로 80% 정도, 90% 정도였다면 지금은 반반도 사실 잘 안 돼요. 조금만 들어가 있고 네.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최저점이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계좌는 오픈했거든요. 얼마든지. 일단 30억 정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 베팅을 한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7, 80억 이상 산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1억 있는데 한 5천까지는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박스권 안에서만 사고 나머지 한 5천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돈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은 정말 오랫동안 내 인생에서 하나의 좋은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평생에 그래서 걸쳐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5억이 되는 거지. 생각보다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 1년에 20%만 잡아도요. 1억이 36억이 되는데 20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1년에 30%의 수익률을 잡으면 1억이 20억까지 되는데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주식은 정말 네, 그래서 누구나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과정이니 저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제2의 월급이 되어줄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를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신가요? 일부에서 강했던 그 내용대로 아하. 여기서 나오는 주식들을 저도 하고 이 30개. 하위 섹터들을 해요. 이 하위 섹터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 종목이 뭐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순, 하락순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1조 이상만 볼래, 뭐 얼마 이상만 볼래라는 걸 설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볼 때 오늘은 어때요? 자, 보시면 네. 지수는 지금 어때요? 계속 어이구, 내리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내리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이닉스도 계속 내리고 있네? 에너지솔루션? 얘는 조금 덜 내리는 것 같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는 오르네? 내려갔다 올라가요. 네, 얘는 계속 내려왔는데 얘 뭔가 있나? 바이오주들이 좋았죠. 네. 셀트리온은 같은 바이오주인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랑 같은 바이오주인데 움직임이 좀 달라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좀 더 눌림이 깊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즉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많이 오르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좀 많이 빠집니다. 빠진다. 네, 그거는 투자의 격언이잖아요. 저는 조금 포트를 일부러 안 늘리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게 3개월 연속 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랬죠. 네.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엄청 상승했죠. 네. 12월 1일부터도 말일까지 엄청 상승만 했어요. 네. 자, 한 달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달 상승하면 한 달 하락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어때요? 두 달 동안만 네. 상승만 했어요. 네. 그럼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질까요? 조금 더 깊게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개월만 알면. 이게 3개월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점이에요. 이래서 3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이 3개월이라는 숫자가 그냥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10,000번 봤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인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연속을 계속 보다 보면 두 달 많이 오른 종목은 내릴 때도 좀 급하게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포트를 많이 구성을 안 했어요, 일부러. 오히려 오늘부터 이렇게 좀 포트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런 라인에서 지금은 매수를 하려고 요때부터 이미 시나리오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쯤이 오면 좋은데 오늘 요 라인이 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도달했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사모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뭘 살 거냐? 저는 사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봐야 되지만 그렇죠. 실력이 많으면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더 멀어져도 된다고 조금 하셨죠? 멀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긴 좀 그렇고 네. 대신에 공부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내려봐서 지수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고 관종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좀 덜 빠지는 종목들 찾아내는 거예요. 코스피 이만큼 빠졌는데 기아는 조금 덜 빠졌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선을 이렇게 한번 꺼보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데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럼 내가 여기 중심선쯤에 가서 여기 손절을 해보. 이렇게 내가 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카카오도 좀 나쁘지 않네. 네.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좀 덜 빠진 네.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지수랑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네. 덜 빠진 것들만 그리고 오히려 오르는 것들만 내 관종에 넣어 놓는 거예요. 또 하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섹터를 좀 알려드리면 네. 자 보통 1위부터 30위까지 보시면 지수가 빠져도 빨간불이 조금은 떠요. 몇 개 섹터가 떠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거의 안 뜨죠. 네. 이럴 때는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템포 쉬어가면 돼요. 아하.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쉬어갔다라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네, 좀 맞아요. 늦추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조정장에는 요렇게 빠지고 오르죠? 요렇게 빠지고 오를 때는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어떤 신호? 첫 번째는 아까 일부에서 알려드렸어요. 지수가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저는 뭘로 본다 그랬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보다 이기고 있구나 하면 더 갈 수 있으니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자.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는 1위부터 30위 중에 몇 개는 빨개요. 조정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장에서는 네. 다 바래요.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이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이럴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으니 내가 좀 쉬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잃지 않는 게 맞아요. 투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개월만 공부하면 지금 다 깨달았는 거예요. 3개월만 공부했으면. 돈은 좀 잃었을 수 있어. 뭐 네. 2만 원을 잃든 만 원을 잃든 3개월에 뭐 10만 원 잃어도 돼요. 네. 그거보다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제발 실행을 해서 이 과정대로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나왔던 것들만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올랐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님 보면서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게 보통 하락장에서 좋다 맞아요.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많이 네. 빠진 주식을? 이 관점도 제가 좀 정확하게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을 이기는 주식을 사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락장이 오면은 내가 쉬어가는 것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으면 쉬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시장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남들은 들고 있는 게 하락했으니까 돈을 마이너스 손실인데 나는 들고 없는 게 없으니 그것도 플러스라는 거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시장을 이겼잖아요. 네. 지금 한 10종목 들고 있었으면 최소 7종목 이상은 무조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였겠죠.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죠. 안 들고 있으면 시장을 이긴 거예요. 플러스인 거예요. 맞아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아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쉬는 것도 시장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를 활용한 투자가 있어요. 아까 반토막 전략이라든지 네. 지수의 3선을 그려서 지수의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베팅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수가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전략일 때는 좀 많이 관심이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폭락한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네. 이때 여기였거든요. 왜 샀냐면 모든 유튜버들이 여기서 카카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유튜버 이때 카카오 이때도 주식시장이 조금 폭락을 했었어요. 22년 10월이었거든요. 네. 자, 22년 10월 지수를 볼게요. 자, 같은 기간이에요. 네. 요렇게 하락할 때랑 자, 10월에 요렇게 하락할 때예요.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매수를 할 만한 포지션이 온 거죠. 네. 내가 이때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뭘 살지를 조금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좀 보는 게 유튜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대중들이 많이 물린 거잖아. 그죠? 검색량이 많으니까. 네. 그럼 대중들이 많이 물렸다는 건 손절을 임박했다. 근데 누구나 아는 기업이고 안 망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망하진 않는다는 네. 당장은.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이 났죠. 요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카카오 관련주들이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점에. 네. 조금만 빠지니까. 네. 그래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아마 많겠죠, 이유들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10종목만 하는 경우도 있죠.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렇죠. 배당주라든지. 네. 뭐 저는 그런 투자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한국 시장 안에서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많은 멋진 가치 투자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투자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카카오라는 주식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시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듣지 말고 네. 옳은 결과치에 따른 정보를 얻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아하. 내가 이때 판단을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을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라는 거예요. 남을 의지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실력이 빨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많이 빠진 주식, 네. 가장 아래에서 네. 사는 걸 많이들 원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가격이 비싼지 싼지의 기준이 일단 우리는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맞아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 점의 가격에 의미를 네. 부여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또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있는, 이길 수 맞아요.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네.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룰 수도 있다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을 해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거는 손절이에요. 손절해야 할 때 네, 하는 맞아요. 거. 내가 세운 시나리오 밑으로 내려가면 뒤도 안 보고 손절. 그래야 내가 확률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운으로 수익을 안 낼 수 있고. 그래야 실력이 돼요. 그런 것들만 좀 잘 지켜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 비중 5종목 이상, 그 다음에 안 오면 쉬고, 그리고 손절 수익값을 미리 정해놓고, 사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사서 이까지 올라오면 매도, 여기 이탈하면 손절.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시나리오로 적히지 않으면 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100% 돈을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준비만 하다가 안 해요. 이거 너무 많은 기준을 보면.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선 대충 긋고 네. 너무 비싼 주식이면 그냥 패스하고 한 주 샀는데 뭐 8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패스해요, 그냥. 패스, 딴 패스. 종목. 왜냐면 우리 5종목을 100만 원에 담을 맞아요,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담을 수 있는 종목들로만 딱 구성해서 담고 못 담은 종목들은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샀겠다, 얼마를.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 나가면 제발 그렇게 3개월 공부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 이게 정말 결국 네. 비법은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 시나리오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린 것도 배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잘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맞아요. 네, 코스피 지수 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준은 저는 다 알려드렸고 네. 그 기준 안에서 돈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제발. 돈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네. 하냐 안 하냐만 보셔야 돼요. 했나 안 했냐. 이번 달에 내가 5종목을 편입해서 그 결과치를 내 눈으로 봤냐 안 봤냐만 제발 보셔야 됩니다. 트래킹을 했냐 안 했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신 분들이 다음 거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스스로가 생각을 이어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가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월부에서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인터뷰 보시면서 네. 또 공부를 하실 많은 분들이 네. 결국은 아직 시드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추후에 네.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벌려면 그래도 시드가 좀 많이 모여져야 되지 않을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아요. 조언을 맞아요. 제가 자격지심이 사실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유. 근데 금수저까지는 안 부러워하고요. 네. 이제는 안 부러워. 초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이제 아유. 제 주변에도 있잖아요. 네. 이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 자격지심을 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도 못 보게 돼요. 그거를 깨는데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시드가 남이 5억이 있고 1억이 있고 나는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시드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라는 마음은 안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시작을 못 해요. 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네. 그냥 시드가 크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당연히 좋죠. 근데 시드 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기간이 더 길었다든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업을 했다든지 그 윗세대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걸 좀 받았다든지 그것도 결국엔 다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내가 거기에 쟤는 1억이 있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시간과 정성을 따라잡을 기회조차도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적은 시드래도 시작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시드가 커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무조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시드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랑 글쓰기 이런 강연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시드가 너무 작아요. 네. 내가 시드가 너무 작아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5만 원씩은 한 3년 동안 번 거야. 근데 나는 시드가 계속 작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되냐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5만 원을 버는 과정을 공개를 하고 100만 원으로 5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5만 원씩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을 벌지만 내 강의를 듣는 20명의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겠죠. 강의비를 받으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본질 찾기라는 걸 해야 되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글쓰기라는 걸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또 6년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게 대표님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된 거죠. 대표님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대표님이 지금 주식으로 돈을 잘 버니까 대표님은 뭘 해도 되는 거죠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글쓰기로 무명 작가가 첫 책부터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경제서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네. 다 공개를 했고 방법도 사실 월부 강의에 다 담았어요. 베스트셀러 책 만드는 법, 나는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전략을 썼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만드는 것과 글을 쓰는 건 다른 이야기다. 맞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한 전략과 책을 쓰기 위한 전략을 구분해서 가르쳤어요. 다 제가 해왔던 과정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꼭 다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투자법과 시나리오가 있느냐 맞아요. 훨씬 중요하다. 맞아,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도 2천만 원으로 네. 시작을 해서 지금의 네. 자산에 이르기까지 네.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고 주식 이제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 가능할까라고 이런 생각들을 혹시라도 또 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또 조언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 제가 만나본 성공한 여러 분야의 타 분야의 모든 부자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실행을 열심히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항상 이기더라고요. 단 그 실행값에 대한 결과치를 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했냐 안 했냐로만 판단해서 꾸준히 계속 실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코인이든 뭐 어떤 분야든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월천까지는 다 가더라고요. 몇 년 안에.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3년 안에 월천을 못 벌면 너희는 안 한 거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 봐요. 저는 그 상황, 환경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더 꾸준히 하고
계속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있냐 없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월부에서 이제 강의를 또 해주고 네.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 강의 듣지 마세요 라고 추천이 아니라 비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대놓고 홍보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년 동안 퍼스널 브랜딩으로 살아왔고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를 키우고 회사 브랜딩을 하고 저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시간을 집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투자하는 소득 정도의 소득 이상은 나와요. 사업에서.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 소득까지 만드는데 걸렸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브랜딩을 해서 이 소득까지 만드는데 시험해도 4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잃었던 구간까지 합하면 거의 뭐 한 15년 만에 월 소득을 이만큼 주식으로 만든 건데 브랜딩은 4, 5년 만에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부동산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책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뭐 카페 만드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한 분야로 창업도 있고 해봤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유료 강의로 담았어요.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담았어요. 지금 담았던 이 전략으로 저는 부동산 등기도 다 깠어요. 제가 대구에 몇 년도에 집을 샀고 그게 얼마에 팔았고 부산에 왜 샀고 얼마에 팔았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의 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다 깎고 등기까지 깎고 실제 아실에 제가 거래했던 거 찾아가지고 여기 이게 제가 했습니다. 다 깠어요. 왜냐면 저는 안 한 거는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전략까지도 다 오픈을 해놨어요. 책을 써서 왜 이 책이 핑크색이었고 왜 블로그 형식으로 나왔고 왜 출판사 대표님이랑 싸워가면서까지 이 책을 설득해서 오픈했어야 되는지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야. 그래서 그렇게 6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주식이 아닌 다른 외의 강의를 처음 했어요. 근데 물론 주식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서 주식에 대한 내용도 담았어요.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 이 내용으로 3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걸 들으면 그 주식 인사이트 잠깐 담아놓은 거에서도 좀 큰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이름 석자 걸고 장담하는데요. 월부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제 아들, 딸한테 부자노트로 줄 거예요. 그건 장담해요.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강의는 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으면서 스톱해놓고 적고 스톱해놓고 적고 스톱해놓고 적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적어서 줄 거를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자노트다.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상승장에서 잠깐 돈 번, 뭐 하락장에서 잠깐 하는 방법을 담은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들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글쓰기를 해라는지 그리고 글쓰기를 하고 나서 나한테 얻어지는 이득은 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까지 다 적어놨어요. 사례도. 주식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맞아요. 네, 그쵸. 그 흐름을 내가 읽고 내가 유유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김종봉 대표님만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다 녹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3년은 저희 월부에서 강의하는 게 거의 가장 최신판일 거라고. 사실 월부에서 지금 강연을 했던 주식 내용이 상당히 고레벨의 내용이거든요. 거의 고등학교 이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 중2 듣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다 적게끔 해놨어요. 수치화 시켜놨고 적어놓고 그게 처음에 힘들 거니까 이것부터 하세요. 배우더라도 그걸 듣더라도 처음에 이것부터 3개월 하고 내가 중학교 졸업했네. 내가 이제 3개월 동안 2달은 벌고 1달 정도 일래. 그리고 1달 잃는 게 1달 버는 거보단 덜 잃래. 그러면 이제 그때 월부 강의를 딱 펼쳐서 보면은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게 왜 원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다 적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도 적게 해놨어요. 노트를 유인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노트에 옮겨 적으셔서 반드시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왜 사람들이 경매를 하고 왜 30% 빠지니까 이제 저점이 온 것 같다 하고 왜 몇 년 있다가 오른다 하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어느 순간이 와서 딱 펼쳐보면 이게 이제 왔구나. 한두 달 써먹을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제가 해본 것들만 담은 거기 때문에 단 안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게 안 좋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단기간에 빠른 돈을 벌지 못해요. 제가 그게 최대의 단점이기도 해요. 단 좋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들었던 분들이 다 똑같은 평을 하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 대신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시기 때문에 한 분야로 특출나게 무지성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벌써 올해도 이제 1월이 중순으로 이제 가고 있고 시간이 네.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올해는 더 이상 돈 잃지 않고 제대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분들께 네. 마지막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은 배신한 적을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네. 그래서 24년은 여러분들이 했다 안 했다로 다이어리와 여러분들 부자노트를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언제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방송에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이에 저도 너무너무 열심히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와. 올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표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저도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봉 대표님과 함께 같이 네.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월급쟁이 부자들은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